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탈모가 없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착오예요. 1000만 원을 쓸 마음이 없으시면 그냥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속편한 방법입니다. 압구정 의사 이건민 피디님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또 뭘 물어보시게요? 탈모약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니 제가 된다고 안 했잖아요. 빨리빨리 대답해보세요. 탈모약 하면 뭐가 떠올라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미녹시딜이요. 야, 그래도 내가 반년을 가르친 보람이 있네. 그럼 이거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은 줄 알아요? 탈모약이요? 네, 언제 시작해야 돼요? 언제 시작해야 돼요? 꼭 이런다니까. 여지까지 몇 번을 설명해줬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야 될지 당연히 뭐 탈모가 시작하면 먹어야겠죠. 환자분들 대부분은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또 이러다 좋아지겠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탈모가 없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착오예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사실 저번에 올라간 저희 장인어른 머리가 빠지는 대로 그러려니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고 자존감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제서야 탈모약을 먹기 시작하고 뒤늦게 막 치료를 거듭해서 겨우 다시 모발을 얻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부작용이 무섭다, 발기가 안 된다, 성기능장애가 생긴다, 사정이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별별, 그 외에도 뭐 이걸 먹으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탈모약 5계명에 대한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메모장 가져와서 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사실 병원 오시면 다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정보들이니까 꼭 적고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탈모약의 복용 횟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 모두 다 하루에 한 알 복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 이거 언제 먹어야 되나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피나스테리드, 이게 원래는 프로스카라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서 나온 약이에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언제 먹을까요? 밥 먹고. 땡. 언제요? 보통 자기 직전에 먹어요. 왜냐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가 기립성 저혈압을 약간 야기를 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을 먹는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대, 60대? 그쵸, 한 60, 70대 정도가 돼요. 그때 되면 전립선이 노화에 의해서 커지면서 소변 증상들이 생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런 어르신분들이 약을 먹고 기립성 저혈압이 와요. 그럼 엄청 큰일이 생겨요. 머리를 박거나 아니면 뭐 고관절 다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먹고 바로 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전 복용을 좀 권장하고 있어요. 탈모약은 그럼 자기 전에 먹는 게 제일 괜찮겠네요? 꼭 그건 아닌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밤 10시 이렇게 딱 정했다고 해서 딱 밤 10시에만 먹을 필요는 없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간 해서 그 시간대만 지켜서 매일매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피임약처럼 복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오늘 저녁에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 먹어요. 피임약도 까먹으면 그 즉시 먹는 게 루틴이거든요. 탈모약도 왠지 그 전날에 안 먹었으면 아침에라도 서둘러 또 먹고 그날 저녁에 또 다시 먹고 이러거든요. 하루에 2알 복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빼먹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루틴을 지켜야겠네요. 그렇죠. 자기만의 루틴으로 꾸준히 매일매일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원장님 언제 드세요? 저는 자기 전에 먹어요. 저는 원래 아침에 먹어봤었는데 아침에 먹으니까 위장장애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전으로 저는 복용 시기를 바꾸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아침에 먹는 게 덜 까먹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아침에 먹으면 약간 부작용들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처럼 자기 전으로 바꾸시면 돼요. 미녹시딜은 도포제랑 경구약이 복용 방법이 다른데, 도포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경구 복용을 할 경우에는 하루에 1번만 복용을 하시면 돼요. 왜 달라요, 숫자가? 용량 때문이죠. 먹었을 때는 이게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하루 1번만 드시는 거고, 도포는 어쨌건 우리 피부에 흡수가 돼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경구 복용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반복해서 하루 2번 정도를 바르게끔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환자분들도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먹거나 아니면 용량을 2배를 늘려서 먹어도 좋나요? 이런 댓글들이 보이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먹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반감기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내 몸에 반이 남았을 때의 그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 건데, 반감기가 짧은 약들은 만약에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 혈중 농도가 확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몸에서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틀에 한 번씩 먹는 건 좀 비추천하고요. 예를 들어 피나스테리드가 반감기가 두타스테리드보다 좀 짧기 때문에 이런 약을 이틀에 한 번씩 먹게 되면 혈중 농도가 너무 출렁거려서 약 효과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이 제일 좋고요. 임상적으로 약이 출시가 되기까지는 임상 1상, 2상, 3상, 그 다음에 4상 이렇게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약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시될 때는 약 용량과 효과, 부작용들을 전부 따져서 출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하루 한 알 복용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크다고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배로 늘렸다고 해서 절대 탈모 치료
치료 효과가 2배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부작용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탈모약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브레인포그, 성욕감퇴, 발기부전, 사정지연 등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작용들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이거 너무 치명적인데요, 남자한테? 가역적인 부작용이어서 지속 복용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부작용들이 걱정된다고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을 해보고 부작용이 나면 그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너무 미리 사서부터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부작용은 1%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실제로 오늘 내원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2주 정도 프로페시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강직도가 좀 떨어지고 사정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덜컥 놀라가지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성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성기능 장애는 그때그때마다 이 무드에 따라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꼭 약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2주라는 기간은 이 약의 부작용을 판별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못해도 한 3달 정도를 먹어보고 진짜 이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맞는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환자분은 플라시보 효과를 받은 건가요? 이게 플라시보는 긍정적인 이런 개선점을 보일 때 플라시보라고 하고요.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난 영향이잖아요. 그건 이제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실제 심리학에 있는 용어인데 이 약을 먹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성기능의 기능이 좀 떨어지겠지? 사정지연이 생기겠지? 아니면 성욕이 좀 떨어지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런 것처럼 느끼는 걸 노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 약들은 아무래도 성기능 장애를 많이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노시보 효과가 큰 편이에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는 환자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검색을 안 해보고 오히려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좀 덜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내가 성기능을 손해보면서까지 굳이 먹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안 먹어도 된다. 대머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면.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꼭 나중에 절반 정도 다 벗겨지고 나서 어떻게 안 되냐고 많이 오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쓸 마음이 없으시면 그냥 미리부터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속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가족 중에 탈모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외가, 외할아버지, 외삼촌, 할아버지 진짜 탈모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20대 초반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나도 결국엔 탈모가 되겠지? 그래서 아직 탈모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약을 복용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저는 그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탈모의 징후라는 게 본인은 느끼게 돼요. 그때 병원에 오셔가지고 먹어도 탈모라는 게 막 하루아침에 머리가 확 얇아지고 다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미리부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탈모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약으로 먹어야 되냐. 사실 약이 수십 개도 넘어요. 카피약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걸 떠나서 탈모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로 시작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작은 피나스테리드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약의 쓰임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피나스테리드는 FDA 승인 자체가 탈모약으로 승인이 난 거고요. 두타스테리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FDA 승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쓰임 대로라면 탈모약에는 피나스테리드를 쓰는 게 맞고요.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모발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전립선 치료제를 탈모약으로 쓰다 보니 두타스테리드를 쓰게 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거는 조금 뒤에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제 M자에는 특정 약이 더 좋다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M자가 있든 정수리가 있든 일단 시작은 피나스테리드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인터넷에 약을 먹어야 되는 나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피나스테리드는 뭐 10대 때부터 40살까지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1상, 2상, 3상, 4상이라고 하는 출시를 하고 부작용을 감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서 처음에 이제 어쨌건 임상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때 모았던 그 실험군의 나이가 18살에서 41살까지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 치료제를 실험을 했던 거예요. 41살과 43살이 다른가요? 41살에서 2살만 더 많은 남자인 거잖아요. 나이랑 크게 상관없이 탈모가 시작됐으면 피나스테리드를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50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55세가 50세랑 뭐 다른가요? 그 나이에는 실험군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잘못된 이 얘기였군요. 그렇죠. 제발 올바른 정보로만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페시아는 41세밖에 안 되니까 39세에 시작했다가 2년만 먹고 아보다트는 50세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아보다트로 갈아타고 51세가 되면 아보다트를 못 먹으니까 안 먹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혹여나 좀 잘못 알고 있다가
하시다가 감원 이설에 또 홀리셔가지고 잘못된 약 복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따라올 수가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죠. 기회비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탈모약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탈모약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탈모 치료의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머리카락이 새로 날 수 있는 거는 현재 의료 수준에서는 모발 이식밖에 없어요. 만약 탈모약을 먹어서 머리가 자라난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돼요. 왜냐면 그럼 모발 이식 병원이 왜 필요해요? 탈모약 먹으면 다 자라날 텐데. 현재로선 탈모약의 한계는 있는 머리를 지켜주는 용도로, 더 악화시키지 않게끔 예방하는 목적으로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낭이 퇴화되고 사라지고 난 다음 탈모약을 복용을 시작하면 그 부분만큼은 안 나는 거예요. 당연히 빨리 시작할수록 더 이득인 거죠. 밀린 부분은 이식으로 보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땐 저한테 와야겠죠? 오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유튜브를 하는 순기능이 바로 이거거든요.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 하기 전에 머리를 탈모약을 통해서 지켜가지고 더 이상 더 큰 지출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유튜브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탈모약을 피해야 되는 시기 있을까요? 약끼리 뭐 잘못 먹으면 충돌난다 막 그런 말들 많잖아요. 탈모약은 약물 상호작용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요, 탈모약을 복용하다가 독감에 걸리든 코로나에 걸리든 다리가 삐어가지고 진통소염제를 먹든 다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약이 아니에요? 네, 얘는 뭐 다른 기타 영양제, 어떤 영양제라도 약물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임신이에요. 이 임신을 계획을 할 때 탈모약을 끊어야 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한테 고용량의 정맥 주사를 주지 않는 이상 크게 이상이 발생한 그런 문헌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임신과 이 탈모약에 대한 제 썰 관련된 영상을 하나 푼 게 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 임신할 때는 탈모약을 계속 복용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문헌적인 얘기죠. 의학적인 교과서적인 얘기고, 저희 애가 3살인데 태명이 뭔지 아세요? 깜짝이에요. 깜짝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임신 계획을 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생기니까 프로페시아를 끊을 틈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의사기도 하고 심지어 또 탈모 치료를 하기도 하고 관련된 연구 논문들도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선배한테 산정 관리를 받았는데, 갈 때마다 자꾸 아기 성기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라도 나 때문에 애한테 부작용이라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정말 출산할 때까지 계속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도 괜히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의사인 저조차도 이런데 제 환자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출산하기 전에 끊자고 얘기를 해요. 보통 한 달만 끊어도 몸에서 다 배출돼서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걱정이 된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중단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저같이 갑작스럽게 생겼다, 그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음주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술 먹고 약 먹는 건요, 어떤 약이든 안 돼요. 타이레놀조차도 안 돼요. 환자분들 중에는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침에 약을 드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근데 원래 탈모약이 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탈모약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이렇게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복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때마다 간 수치를 유심히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오늘 이렇게 탈모약의 5계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이거 지금 5가지 다 적어놨죠? 하나만 제가 더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밑줄 쫙이에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탈모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다. 자, 따라해보세요. 탈모약은 한 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83세 환자분을 모발 이식 수술을 했는데, 남자 이 머리에 대한 욕구는 80세 넘어서까지도 계속되더라고요. 탈모에 대한 연구가 정말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먹는 기간 동안만 탈모가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잃기 전에 정말 끊을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드시는 게 가장 추천되는 일입니다.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 대머리가 돼도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만 여러분의 탈모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